낙동강 하구의 을숙도. 지난 66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이곳은 수십만 마리의 철새들이 서식하는 동양 최대의 철새 도래지였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 수많은 철새들이 무리지어 하늘을 날아오르는 장관은 볼 수 없게 됐다. 이들의 보금자리였던 갈대밭과 먹잇감이 됐던 물고기, 조개들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낙동강 하구뚝 공사가 이루어진 지 13년째. 이곳에 생명이 줄어들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을숙도를 동서로 가로지르는 낙동강 하구뚝. 올해도 어김없이 철새들이 날아와 긴 겨울을 나고 있었다. 철새들 구경을 나온 사람들의 마음은 변함이 없지만 하구뚝 주변의 풍경은 많이 달라졌다. 둑이 만들어지기 전 이곳엔 30여 종에 달하는 철새들이 한 해 평균 5-60만 마리씩 날아왔다. 그러나 지금은 담수호에서 서식하는 오리 종류와 가마우지 등 3-4종밖에 볼 수 없고 그 수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그리고 주민들과의 간격도 넓어졌다. 저기서 항상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일출을 보면서 같이 강을 어떤 서정을 노래하거나 같이 올려가지고 시간을 보내거나 일과를 보내거나 아주 그 풍요로운 그 정서를 가지고 많이 만끽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근데 바로 앞에가 바로 뻘청이었습니다, 뻘이었습니다, 여기가.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죠, 지금. 10여 년 전만 해도 을숙도 일대는 철새들의 천국이었다. 민물도요, 검은머리 물대새, 흑기러기, 제두루미 등 세계적으로 이름난 희귀종들의 서식처였다. 그러나 지금은 보기 힘들게 됐다. 지난 83년 바닷물의 역류를 막고 매립지를 얻기 위한 낙동강 하구뚝 공사가 시작됐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적용된 최초의 사업이었다. 공사 이후 하구뚝 아래쪽에는 모래섬들이 하나둘 생겨났다. 지형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뚝 위로는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물이 썩어가기 시작했고 각종 공장, 생활 오폐수들이 흘러들어 수많은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했다. 오염물질이 증가하고 산소가 줄어들면서 하구원 일대에는 녹조, 적조 현상 또한 계속됐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 돼버린 것이다. 개발은 또 다른 개발을 불러왔다. 옛날 갈대가 무성했던 지역엔 수많은 아파트와 공장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다. 철새들의 보금자리였던 곳엔 쓰레기 매립장까지 생겼다. 을숙도는 이제 더 이상 새들의 천국이 아니었다. 물고기와 조개들은 3분의 2가 폐사했고 그나마 남은 것조차 죽어가고 있다. 오염된 먹이를 먹은 새들 또한 죽어간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생명들의 생존 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것이다. 환경 영향 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평가서는 공사 이후 수질이 개선되고 새로운 새들의 서식지가 형성될 것이라 기록돼 있다. 조류를 비롯한 생태계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흰뺨 금둥오리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번식을 많이 하는 오리거든요. 네. 전부리 오리라 그러나 영어 단어를 직역해가지고 이런 정도니까 이것을 한 사람이 세대에서는 완전 문외 아닙니다. 낙동강 하구원의 생태계가 무너진 것은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도 참여하지 않은 채 현장 조사도 없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어떤 방식이든 개발은 한다는 것을 정해놓고 영향평가는 거기에 따르는 완전히 형식적인 것, 아주 요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생태계가 파괴된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는 시화호다. 지난 94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용수공급과 농지개발 등을 목적으로 시작한 시화호 방조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는 공사가 시작된 지 4개월이나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청과 협의했던 내용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협의 내용은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오폐수를 정화해 외해로 방류하고 지역별로 하수 종말 처리장을 설치한 후 방조제를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협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는 강행됐고 시화호 주변에 위치한 반월 시흥공단 등에서 배출되는 수많은 오폐수들이 시화호에 쏟아져 들어왔다. (86년부터) 지난 10여 년 동안 시화호에 방류된 오폐수는 하루 평균 12만 톤. 호수는 썩어갔고 수많은 생명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와 개발 논리가 시화호를 죽음의 호수로 만든 것이다. 환경영향평가가 이 지역의 어떤 그 지역성, 특히 지역의 그 기후라든가 지형이라든가 또는 토지 이용, 도시적으로 일어나는 이제 토지 이용이라든가 농업적으로 일어나는 토지 이용 또는 공업적으로 일어나는 토지 이용, 이런 데서 이제 비롯되는 그 오염 효과, 오염물 그 산출량, 그리고 정화 능력, 이런 것들이 면밀하게 사실은 검토가 돼야 됐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가 없었습니다. 일단 맞고 보자는 그런 형태의 그런 발상이었다고는 밖에는 생각이 들질 않습니다. 눈으로 봐도 검게 변해버린 죽음의 호수 시화호. 지난 97년 3월 마침내 수문을 열어 썩은 물을 바다로 방류시킬 수밖에 없었다. 잘못된 환경영향평가로 탄생한 시화호의 재앙이 바다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가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환경영향평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환경 파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개발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또 하나의 문제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주체가 사업주라는 것이다. 사업주가 초안을 만들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환경부와의 협의 및 검토를 거쳐 시행되는 과정에서 허위 부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태백산맥 줄기에 위치한 전봉산. 진동 계곡이 있는 이곳에 2년 전부터 양수발전소가 건설되고 있다. 한반도 최후의 천여림 지역으로 불리는 진동 계곡. 곳곳에서 수달 발자국들이 눈에 띈다. 일급수로 차고 깊은 이곳 계곡물 속엔 우리나라만의 특산 희귀 민물고기들이 서식하고 있다. 한국 특산종인 꺽지. 산란기를 날리는 징표로 입가에 허연 돌기를 달고 있는 백아사리. 일급수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의 귀족 열모고. 산란기가 되면 상류로 올라가 산란을 시도한다. 금강산 맑은 물에 산다는 금강모치가 산란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암컷이 돌 사이에 알을 낳으면 몰려든 수컷들이 정액을 뿜어 알을 수정시킨다. 숲에서도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진다. 고목나무들은 썩어 토양을 기름지게 하고 이것은 또 다른 생명들이 자라는 밑거름이 된다. 이른 봄에서 늦봄, 전봉산과 진동계곡 구비구비에는 수많은 토종 야생화들이 그 화려함을 내보인다. 겨울에도 원시림에서만 기생하는 참나무 겨우살이를 볼 수 있는 곳. 이곳에 2년 전부터 물의 낙차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양수발전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 정상 부분은 이미 5만여 평이 도련해졌다. 상부댐과 하부댐 사이에 터널이 뚫렸다. 생태 보존의 가치가 높은 전봉산에 양수발전소 건설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90년 5월 사업주인 한국전력공사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상부댐 지역에 희귀식물이 없다고 했고 녹지 등급도 조사되지 않았다. 그 후 고안 작성된 조사 보고서도 수몰 지역은 8등급 이하로 적고 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부댐 바로 옆에 있는 나무들의 나이테를 조사해 보았다. 나무들이 50년생 이상이면 녹지 등급은 8등급.
환경부 내부 지침으로는 8등급 이상이면 개발이 불가능하다. 됐어. 됐다. 야. 됐어. 55년 8m. 이 나무의 직경은 26cm, 높이 8m, 쉽거든. 수정은 55년으로 확인됐다. 거의 이런 게 거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근데 거의 기본적으로는 8등급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군데 큰 나무들 있죠? 근데 거기가 9등급입니다. 저기 좀 더 높은 산에 이 사람들 손이 닿지 않았던 것. 확인 결과 이 일대 나무들은 대부분 50년생 이상, 8등급에서 9등급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개발이 가능한 8등급 이하로 허위 기재됐다. 어떤 사항들이 있는데 조사 참여자도 허위 기재됐다. 자문한 사항들이 자문에 참여했던 김 교수가 조사하는 거 환경영향평가서의 조사 제가 참여자로 조사를 기록돼 있는 했었거든요. 것이다. 조사 참여자라 해가지고 조사하는 걸로 이렇게 조사 참여하지 않는 사항들을 이 조사 참여자로 하고 더욱이 이 쓰지 않은 내용을 자기들 나름대로 이 정리해가지고 이 내가 쓴 것 같이 했던 사항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내가 별 문제 없다고 하는 그나마 자문 내용도 개발에 신중해야 한다는 부분은 빠지고 유리한 내용만 반영됐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지난 99년 감사원 산하 부정방지대책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한 150건 중에 90%가 보안 작성이 요구될 만큼 허위 부실이 많다. 첫째는 사업자가 작성을 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좋은 이야기만 하게 돼 있다. 두 번째는 평가서를 허위로 엉터리로 작성해도 형사적인 처벌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는 평가서를 작성하고 난 뒤에 사후에 이렇게 하겠다 제안을 내놨는데 거기 시행을 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또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위 작성할 수 있는 요건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동강. 허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갓 태어난 비오리 새끼들이 처음으로 비상하는 희귀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이곳. 다양한 동식물들이 서식하고 있지만 생태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댐의 안전성에 중요한 동굴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총 30개의 동굴, 수몰 지역에 6개가 있고 길이도 백령 동굴을 제외하고 모두 10m 이내라고 했다. 그러나 동굴환경학회의 조사 결과 동굴 수는 무려 192개나 됐다. 절벽 하나에서만도 석회동굴이 17개나 확인될 만큼 이곳에는 무수한 석회동굴들이 존재했다. 보고서에 없는 것 중에 하나인 수달동굴의 길이를 확인했다. 동굴 입구에는 하루 정도 지난 것으로 보이는 수달 배설물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동굴 내부에도 다양한 동굴 생물들이 살고 있었다. 동강 일대에 사는 동굴 생물만도 90여 종으로 밝혀져 있다. 확인 결과 이 동굴의 길이는 180여 미터나 됐다. 이 지역에는 폐광도 29개나 됐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한계로 조사됐다. 동광댐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물굴 또한 조사되지 않았다. 강바닥에서 물이 솟는 물굴이 있다는 것은 강바닥과 다른 동굴이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동굴환경학회는 이 물굴을 총 27개나 발견했다. 댐이 건설될 경우 수압으로 이 물굴을 통해 물이 역류해 댐의 안전성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동광 일대의 석회암 동굴 중에 가장 아름다워 천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된 백령 동굴을 비롯한 이 일대 동굴들은 모두 석회암 동굴이다. 전문가들은 석회암이 물에 약해 댐 건설 이후 동굴이 붕괴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현장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곳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다. 실제로 동굴 내에서는 지진으로 종류석이 갈라진 흔적도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가 재구시를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결함 때문이다. 백두대간의 허리 부분에 위치한 자병산. 지난 85년부터 계속된 석회석 채굴로 산 정상 부분에서 아래쪽까지 파헤쳐진 상태다. 그런데 이 중 지난 97년부터 공사가 진행된 산 정상 부분은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 개발해 나가고 있다가 한라시멘트는 공사 면적이 9만 평방미터였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산림 훼손이 10만 평방미터 이상일 때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별 대상의 규모를 정해놓고 있어 그 규모 이하일 때는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이를 이용해 작은 공사를 여러 차례 하는 편법을 쓰고 있다. 법을 벗어나는 제도상의 허점이 있는 것이다. 평가하는 사업 규모를 딱 정해놨기 때문에 그보다 적으면 평가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문은 자주 제기됩니다. 일부러 고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토막을 내가지고 한 사업을 먼저 평가를 하고 또 그 나머지 사업은 또 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평가를 하고 이래가지고 조그만 걸 보면 영향도 적을 뿐더러 또 어떤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빠져버리거든요. 근데 이런 걸 다 합쳐 나누면 그게 참 큰 영향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872m 높이의 자병산은 지형적으로나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은 곳이다. 그렇다. 지금 현재 40m 이상 벌써 깎였다고 보이죠. 40m가요. 그래서 이 지역 자체가 돌리네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꽉 차면 이제 터지는 게 이쪽 자병이꼴로 이제 터져서 나가는 것이고 여기가 지금 이제 돌리네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쇠곳이라고 부릅니다. 자병산에는 돌리네, 즉 석회암 지역의 깔때기 모양으로 생긴 고산 습지들이 많다. 이곳 습지에는 각종 습지 식물들이 자란다. 그리고 날돌의 유충 등 수많은 생물들이 사는 생명의 터전이기도 하다.
또한 자병산은 30여 종에 달하는 희귀 식물들의 서식지였다. 이미 2개의 돌리내가 없어진 자병산. 환경영향평가의 허점이 나은 결과였다. 환경영향평가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검증받을 수 없다는 것 또한 문제다.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강원도 태백시 원동에서는 변전소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주 간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마을 곳곳엔 765kV 전류가 흐를 송전탑이 이미 세워졌지만 변전소 공사는 중단된 상태다. 요 밑에까지 내려가죠. 이런 식으로 요렇게 부지가 10만 평, 10만 평이 거의 다 날아가야죠. 10만 평에 달하는 변전소 부지. 그러나 주민들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언제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제조사를 당연히 주민들하고 같이 해야죠. 여기서 계속 주민들이 살고 이랬으니까 여기 무슨 식물이 있고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저희들이 오히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은 전혀 배제를 하고 뭐 환경 영향 평가를 했다 그러는데 언제 했는지 뭐 언제 왔다 갔는지 그조차도 저희들은 모릅니다.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공람 이후 주민들이 제출한 의견서. 대부분의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그러나 한전은 환경영향평가서 공고, 공청회 등 공식적인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쳤고 생태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입장이다. 환경영향평가 재평가요. 여기 아시다시피 초안 있고 본안 있고 보안까지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평가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그거는 저희가 사업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방해하는 목적에 저희가 부응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이 얼음이 물이거든요. 이게 다 습지인데 이렇게 전부 다. 이게 다 물이거든요. 다른 데는 눈이 있지만. 이후 주민들은 습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한전은 습지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려 습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여름엔 빠져갖고 이 사람이 가면 빠져갖고 못 들어와요.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없이 이루어진 환경영향평가가 낳은 결과였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초안평가서를 작성하고 그때서야 주민 참여를 한 번 해주고 공람하게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어떤 지역에 또는 우리 지역에 영향평가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부분이 되고 형식적인 도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특히나 외국의 경우는 그 주민 참여 제도가 그 주관관청이 모든 것을 통과를 해서 사업자와 주민들 그리고 환경팀을 불러서 서로 협의를 하고 그 대상 사업에 대한 환경 친화적 개발을 하도록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업자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그 주민 의견을 수렴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사업자 중심으로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게 되는 거죠. 제주도 남제주군에 위치한 송악산. 두 번의 화산 폭발로 이중 분화구가 형성된 세계적으로 희귀한 지형이다. 절벽엔 1차 분화구가 깎여진 단면이 그대로 보인다. 두 번째 화산 폭발로 생긴 2차 분화구. 폭발하면서 생긴 진기한 현무암 덩어리들이 곳곳에 깔려있다. 화산 연구의 교과서로 불리는 송악산. 세계적인 지질학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이 아랫부분은 주로 이런 주먹 크기의 기공을 많이 함유한 이런 용암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 송악산 분석구는 그런 하나의 윤회를 가지는 그런 화산의 활동을 연구하기에 세계적으로 매우 희귀한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고 1차 분화구와 2차 분화구 사이 지역에는 알오름, 즉
소형 기생 화산들이 자리 잡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곳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49만 평에 달하는 1차 분화구 지역에 대규모 리조트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절대 보전 지역인 송악산이 호텔, 놀이시설, 콘도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집단 시설지구로 지정된 것은 지난 99년 12월.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에 협의 권한을 넘긴 제주개발특별법 때문이었다. 특별법 하에서 제주도는 송악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보고해서 승인까지 3개월 만에 끝냈다. 개발 예정지도 외자 유치를 손쉽게 하기 위해 화산 지역으로 옮겼다. 절대보전 지역인 송악산 일대가 지금 온갖 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바뀌게 된 점은 어떻게 보면은 이 제주도개발 특별법의 그런 그 맹점이고, 또 제주도개발 특별법 자체가 어떤 보전보다는 개발을 위한 법이라는 게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이런 온갖 혜택을 사업자들에게 갖다 주는 것 자체가 그 업자와 또는 행정과의 어떤 그 잘못된 만남이 아닌가 저는 판단이 됩니다. 개발 논리에 앞서 환경영향평가 당시 이 지역에 대한 지형적인 특성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게다가 이 지역의 지질이 약하고 쉽게 부서지기 때문에 공사 이후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제주개발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개발 주체와 승인 주체가 같아졌기 때문이다. 개발 논리가 앞선 제주개발특별법이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부실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그 용평 스키장 스키 슬로프를 국제 규격으로 확대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정상부까지 스키 슬로프를 놔야 되는데 상정상부에는 산림법에서 지정한 그 천년림 자생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 녹지 자연도 8등급 이상으로 아주 우수한 자연 녹지가 있기 때문에 그 주목이 한 300년에서 500년 된 천년 주목이 자생하고 있는 곳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국가에서는 특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국제 경계에 대한 소위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환경영향평가의 검토 그 주체를 갖다가 환경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관을 시켜버렸어요. 환경영향평가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각종 특별법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국제경기지원법과 제주개발특별법. 그리고 최근엔 마지막 남은 생태보고 휴전선 일대까지 개발하는 접경지역지원법까지 만들어졌다. 환경영향평가의 모범으로 꼽히는 영국. 취재팀은 영국의 거대 정유회사인 BP사가 원유를 채취하고 있는 남부 해안의 유전지대 풀베이를 찾았다. 숲으로 둘러싸인 원유 채취지. 이 회사는 친환경적인 유전 개발로 이름이 높다. What we did instead 10년 전 BP사는 새로 석유가 발견된 곳에 인공섬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석유가 발견된 것은 영국에서도 대표적인 청정 지역이었다. 이곳은 관광 명소로 문화유산도 많고 생태계도 살아있어 영국에서 가장 집값이 비싼 곳이다. 주민들은 환경오염과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조망권 침해를 이유로 인공섬 계획을 반대했다. The other concern was the risk of an explosion, of a blowout of the oil field once it had been drilled into, because of the risk to them living in the area. And the third was, quite understandably, the potential impact on the wildlife and on the ecology
of the area, both on land and on sea. 영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주가 작성한다. 기획 단계에서 BP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주민들을 만나는 일이었다. 200여 개의 시민단체를 만나 설명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책자까지 만들어 배포했다. 환경영향평가는 피어슨사에 맡겨졌다. 피어슨사는 현장 조사와 함께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시작했다. I think there were probably well over about 150 meetings in the 2 years before we put the planning application in, sometimes with 1 or 2 people and sometimes with 100 people in a room. Sometimes they were easy and sometimes there were lots of arguments. 불과 2-3개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만도 이 회사 자료 보관실을 가득 채울 만큼 현장 보고서는 철저하다. 이들에게 허위 부실 보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If the consultant makes a mistake, even if it's a genuine mistake, then he risks being sued by his client. In other words, they will take him to court and demand compensation. He also risks being criticised by his fellow professionals and by the planning authority. And of course, once your reputation has gone as a consultant, you'll never work effectively again. 이들은 100페이지 분량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 외에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요약 자료까지 만들어 공개한다. 영국에서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은 주정부에 있다. 그러나 주정부는 사업자, 컨설턴트, 주민의 이해가 일치될 때 사업을 승인한다. 이 과정에서 모든 것이 평가되지만 개발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을 지정, 형식적 평가를 막는다. If the emissions, the air quality is seen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then the local authority will point that out to the developer and say, look, this is going to be a particular problem. This is where you ought to concentrate your efforts in your EIA. And it may be that in going through the list that's in the regulations, the developer's consultant will then sort of say, well, okay, we will look at all the heads as we are required to, but we will put the big effort into this particular one. 반대가 계속되자 지난 91년 BP사는 인공섬 조성 계획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BP사는 지하 터널을 통해 원유를 수송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냈다. 그 결과 자연은 생명을 지켰고 사람들은 아름다운 풍경을 즐길 조망권을 지킬 수 있었다. 법으로 보장된 자연 조망권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회사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환경 보호상을 받게 한 인공섬 개발 계획. 영국에서는 이처럼 모두가 승리자가 된다. 집단 폐쇄한 대합들이 여전한 시화호. 그러나 수문이 열리면서 죽음의 호수는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다. 아무것도 살 수 없었던 물속에서는 파래, 미역 등의 해초류들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수문이 열리면서 바닷물이 유입되고 오폐수 처리 시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생명의 흔적도 보인다. 썩은 퇴적물 사이에서 꼬막이 살아있다.
불법으로 설치한 그물을 걷자 물고기도 잡혀 올라온다. 시화호에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물이 지저분하고 물이 썩었다면 이런 거 살 수가 없잖아요. 울어. 이게 이제 놀래미. 이거는 아주 큰 우아죠. 뭐 망둥어 어떻게 이 동태만 해가지고 이거. 이제 막 생명이 되살아나자 시화호에는 또다시 개발 바람이 불고 있다. 각 정부 부처가 종합적인 영향평가도 없이 개별적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지, 무조건 자기는 원래 농지를 개발하니까 너가 농지만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떠나서 좀 이런 생태가 살아남을 만큼 그걸 보호를 해가지고 개발하라 이거죠. 겨우 생명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시화호. 그러나 또다시 불고 있는 개발 바람 앞에 되돌아온 생명들의 운명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개발의 뒤편에서 숱한 생명을 사라지게 한 형식적인 우리의 환경 영향 평가. 이제는 사라진 생명을 다시 불러들이고 있는 생명을 지켜내는 진정한 환경 지킴이어야 한다.